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2,400달러 마이너스 3%, 이더리움 3,200달러 마이너스 3.8%, 솔라나, 루나, 리플, 에이다 마이너스고, 도지코인, 리어 프로토콜 플러스입니다. 비트코인 44,500달러까지 개미들 꼬시기 하다가 미국 PPI 지수 역대급 높은 수치 나오고 연준 부의자 브레이너드 상원 청문회 있고 나서 비트코인하고 미국 나스닥 동시에 하락이 컸고요. 중경투 커뮤니티 공지로 1월 13일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조심하셔라. 천천히 매수 시작해도 괜찮다. 급등한다고 빠르게 올라탈 필요가 절대 없는 시장 상황이다. 얘기를 드렸고요. 최근 같은 시장에 비트코인 44,000달러 올라간다고 매수를 하고 손실 나신 분들은 반드시 중경투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크게 하락한 것은 이분 연준 부의장 청문회가 주요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옐런 장관을 필두로 왼쪽에 파월 의장, 오른쪽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 옆에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죠. 연준은 한 명의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 있는데 스탠리 피셔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했다가 오바마 정부부터 부의장했습니다. 파월 의장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이죠. 파월 의장까지 이번에 교체가 되었으면 민주당 연준이 장악하면서 유리하게 올해 10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파월 의장 연임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3년 뒤 트럼프 공화당으로 정권 바뀌더라도 파월 의장 지속적으로 연임 가능하죠.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청문회에서 하루 전 파월 의장 청문회하고 마찬가지로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데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조절해야 된다, 제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조금 친시장적으로 금리 인상 양적 긴축 하기는 하겠지만 언제 할지는 모른다. 확정일자는 미정이다. 시장 상황 보면서 긴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연준이 물가 2% 낮추기 위해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요. 연준에서는 파월 의장 스탠리 피셔보다는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실세죠. 옐런 장관은 이미 나이가 70대고 재무장관 연임 쉽지 않아 보이죠. 파월 의장은 공화당에서 지명한 의장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임시킨 거고요. 스탠리 피셔는 유대인이고 유대 자본이 미국 금융 월가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 실세가 곧 바이든 대통령의 뜻이다, 의지다 볼 수가 있고요. 브레이너드는 작년 11월 파월 의장 연임 전에 파월보다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이었습니다. 돈을 더 풀어서 경기 부양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입장을 확 바꾸면서 2%까지 구체적으로 미국 물가 목표치를 올려야지 시장의 인플레이션율을 확 잡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고요. 3년 뒤 연준 의장 재지명 때 브레이너드 차기 연준 의장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마이너스 3% 하락했지만 이더리움 마이너스 3%, 솔라나도 마이너스 3%, 도지코인은 플러스고 알트코인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비트코인 움직이는 만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언스도 하루 전보다 0.1% 줄어들면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소폭 움직였고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 번 더 흔들어주면 알트코인들 저점 또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도지코인, 에이다, 리플, 샌드박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나올 수가 있고요. 최근 같은 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대량 매수를 하시거나 가격 상승한다고 올라타고 물타기 절대 안 됩니다. 비트코인 작년 11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6개월 전 가격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코인 시장 하방 시그널 강하고요. 작년 8월하고 시장이 비슷하다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작년 8월에도 FOMC 있기 전에 비트코인 43,000달러에서 48,000달러 횡보를 하다가 FOMC에서 별 이야기 없으니까 53,000달러까지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조건 롱이다. 비트코인 6만 달러 간다고 롱 포지션 대량 매수를 했는데 9월 1일 미국이 아니라 유럽 ECB 중앙은행에서 라가르드 총재 테이퍼링 발표하고 비트코인 6만 개 15분 만에 청산이 되었고요. 또 한 번 폭락 오면 추가 폭락 비트코인 반드시 오기 때문에 결국 4만 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월 14일
밤 10시 15분에 라가르드 총재 스피치가 있고요. 미국하고 유럽이 상황이 다른 것은 미국은 실업률 4% 역대급 낮은 실업률에 고용시장 경기가 좋게 흘러가지만 유럽은 실업률이 7%대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 하는 것은 온전히 미국이 경기가 좋다는 거지 다른 나라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무조건 작년 9월 1일하고 똑같이 코인 시장 흘러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번에 브레이너드 청문회에서 비트코인 42,000달러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락을 생각하고 있으면 단기에 큰 청산 나오기는 어렵고요. 비트코인 만약에 브레이너드 청문회 없이 45,000달러 넘어서고 1월 14일 ECB에서 2월 3일 유로존 금리 인상 한다고 본격 이야기를 하면 대량 롱 청산 나올 수 있는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번에는 브레이너드가 비트코인 코인 시장을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 4만 달러 횡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코인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나오지만 작년 9월 같이 폭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힘들 듯 합니다. 그리고 코인 펀딩비, 롱숏 마진, 트레이너들 포지션만 봐도 롱보다는 숏이 많아졌고요. 단기 행보하다가 1월 27일 연준금리 인상 결정 발표할 때 파르장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올 듯 합니다. 또 1월 말부터 본격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작년 4분기 어닝이 있기 때문에 최근 나스닥하고 커플링 커진 코인 시장 추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금리 결정 1월 14일 발표가 되는데 파월 의장에 이어서 실세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긴축 강력하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신에 변수가 있다면 한국 실업률 작년 8월 2.8% 역대급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3.8%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요. 수출이 잘 되고는 있지만 삼성, 현대, 대기업 이런 대기업들 실적이 좋은 거지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 세금은 오르는데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부익부, 빈익비 커진다는 이야기가 될 듯 하고요. 한국 개인들 지갑 얇아지고 금리 인상하며 글로벌 코인 거래소 코인 시장을 봐도 업비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5월 1일 거래량 30조까지 늘어나고 시총 바이낸스 다음으로 2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OK 거래소나 미국 코인베이스보다 1일 거래량이 낮아졌고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 하락이 주요했겠지만 한국 금리 인상과도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량 낮아지면 알트코인 반등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바이낸스, OK, 코인베이스 거래가 많다곤 하지만 60% 이상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고 업비트는 90% 순수 알트코인 위주의 거래입니다. 빗썸도 마이너스 30% 거래량이 업비트보다 확 줄어들었고요. 업비트 거래량 1조 아래로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 김프가 마이너스 김프 나오면서 알트코인들 장기로 홀딩할 수 있는 적정 매수 가격 나올 듯 합니다. 최근 같은 장에서는 절대 빠르게 매수할 필요 없고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시장을 꾸준히 관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브레이너드 부의장 상원 청문회하고 미국 PPI 지수 역대급 높은 수치 발표되고 S&P, 나스닥 크게 하락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판기업들 모두 하락이 컸고요.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를 잘 유지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4%로 아슬아슬합니다. 1,000달러 아래 테슬라 매수하고 1월 27일 테슬라 역대급 4분기 실적이 나오면 테슬라 주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스윙하기 좋은 구간 나올 듯 하고요. 테슬라를 1,000달러 아래 매수해서 2월 초반에 매도해도 5% 이상의 수익률 나올 듯 합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 청문회하고 미국 PPI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되었고요. 미국 PPI 지수는 1월 9.7% 실제치로 컨센서스 9.8%보다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생산자 물가지표 9% 역대급 높은 수치죠. 2010년부터 최근 20년간 데이터만 봐도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섰습니다. CPI 지수가 상승하면 개인들 지갑이 얇아지는 거고 PPI 지수 늘어난다는 것은 인건비 늘어나고 원자재 생산을 하는데 소비되는 물가가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마진은 줄어들고 주가는 떨어지는 구조이고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IT 기업이라서 영향력이 적다 할 수도 있지만 주로 CPI하고 PPI 올라가면 급여, 임금도 그만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 내 마진은 더욱 줄어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